대부분 영어 학습을 시키실 때 모두들 그 영어의 어순에는 그닥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책에서도 썼던 내용이지만 저는 그 정도 선이면 초등 저학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입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초등 영어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계시는 10년차 영어 강사이자 컨설턴트인 고슴도치 국어영어학원 윤희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연입니다. 지금까지 초등 영어를 계속 꾸준하게 거의 10년차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지도하셨다면서요? 네네. 고등 지도한 이제 경력까지 해서 총 10년인 거고, 지금 초등만은 한 6년 정도 차 이제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지도하다가 사실 초등학교 넘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대부분 갑자기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어요. 중학교 때 안 했던 친구들도 이제부터 자기는 뭐 인서울을 할 거다. 선생님 저 인서울만 하면 돼요.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고등에서는 아시다시피 영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현실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어릴 때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잡아주면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도 좀 편하게 공부하고 고등 대비도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초등교육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어머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언제 영어를 시작을 해야 대입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시거든요.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대입은 12년 정도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마라톤이 코스가 시작되는 구간은 중학교부터예요. 그러니까 굳이 초등학교 때부터 막 뛰게 하시거나 아이를 너무 지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 시작의 적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아예 영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영어를 시험으로 느끼거나 부담으로 느끼거나 혹은 옆에 친구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거나 그런 정도로 좀 과하게 영어 학습을 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재미있는 음원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노래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정도 선이면 초등 저학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학년, 뭐 늦으면 좀 4학년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조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영어 학습을 시키실 때 파닉스가 끝나고 이제 막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한테 원서를 많이 읽히시거나 이제 무작정 원어민 앞에 데려다 놓으시거나 아니면 좀 단어를 좀 과하게 암기를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책에서도 썼던 내용이지만 아예 순서를 바꾸셔서 이제 파닉스가 끝나고 3학년 때 학생들한테 문장의 구조를 알려줄 수 있게 라이팅으로 공부를 시작해보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책에서 보면 문장력 위주의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장력 공부법이 뭘까?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어서 우리는 밥을 먹어라고 해도 되고 밥 먹어 우리 이렇게 말해도 사실 한국어는 말이 다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때문에 자유로운 한국어 어법의 어순에 익숙해져서 모두들 그 영어의 어순에는 그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만 무작정 외운다고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의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조사의 위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실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의 중요성은 전혀 관가를 하고 무작정 단어만 많이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짧은 문장, 정말 문장 안에 2단어, 3단어만 들어가는 문장이라도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아주 많이 시켜서 꼭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의문문일 땐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부정문일 땐 또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구분해야 맞아요. 문장을 쓸 수 네. 있잖아요. 사실 어른들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문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눈에도 그걸 원서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I am your father 이라고 써있는 그 비동사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없죠. 하지만 뭐 나는 학생이야, 나는 뭐 지금 슬퍼 라는 식의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제대로 활용해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지도해본 결과 3학년 아이들의 경우 처음 문장력 공부를 시작하고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데까지 길게 걸리는 학생은 1년 정도 걸리고요. 빠른 학생은 빨라도 한 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5, 6학년 때까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공부를 탄탄히 해놓는다는 건 사실 중등 그 수행평가의 기초를 다 3학년 때 다져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하면 아이들 좀 재밌어 하나요? 요즘 아이들한테 영어는 숙제이거나 시험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숙제를 내주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아요. 대신 학원에 와서 오늘 만들어야 될 15개의 문장을 내가 스스로 영어로 바꿔요. 저는 한글 문장을 15개를 주는데 그날그날 시제도 다르고 그리고 그날그날 이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전 검색을 다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사전 검색을 할 때도 그 자리에 맞는 품사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검색을 하면서도 품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고 15문장을 자기가 너무 쉬운 문장이라도 영어로 바꿔봤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초반에 이 문장력 수업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거나 숙제가 아니라 성취를 느끼고 집에 가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영어를 진짜 잘해. 대형학원 어디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한대요. 영어를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책에도 이제 실어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간단한 11문장이거든요. 그 11문장이 동사가 다 cook이에요. 1번은 I cook, 2번은 I cooked, 3번은 I am cooking, 4번은 I was cooking. 이렇게 해서 그냥 cook이라는 동사의 시제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가면 뭐 I can cook, 뭐 I should cook 이렇게 해서 조동사도 좀 들어가고 그 11문장이 써있는 그 테스트지를 꼭 어머님이 옆에 계실 때 아이랑 같이 앉혀놓고 자 이거 읽어볼까 하고 이제 영어로 우선 읽어요. 1번 읽어볼까? 그러면 I cook 하고 읽어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나는 요리사?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서는 글밥이 많고 길어서 눈으로 술술술술 보기만 했지 정확하게 해석해 본 적이 없어서 그 I cook이라는 그 단순한 문장 하나도 제대로 된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할 수 없고 너무 단순한 그 눈으로 보기엔 정말 그 11문장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지 또 시제별로 해석이 또 가능한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는 어떤 애들도 요즘에는 많이 봤냐면 흥미가 떨어져 있어. 이미 진짜 좀 솔루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실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친구 딸이에요. 7살 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도 했고 영어 유치원도 다녔고 했는데 이러한 숙제를 여기서 내줘라고 이제 저한테 그 친구가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수준이 맞아? 얘가 할 수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는데 라이팅을 해오는 숙제인데 A4 용지 꽉 차게 한 장 분량을 7살 1학년이면 사실 한글로 A4 용지 한 장 분량 쓰기도 어려워요. 어렵죠. 어른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아이한테 주제를 주고 써오라고 했대요.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그거를 혼자 할 수 없죠. 그쵸. 근데 엄마도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둘이서 앉아서 그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숙제를 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번역기를 돌리던 뭘 하던 씨름을 해서 아이가 숙제를 해가지고 가면 거기에 코멘트가 달려서 오는데 뭐 오늘은 좀 열심히 했다 정도의 코멘트가 달려서 오고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냅둬봤대요. 얘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했더니 한 3문장 정도 엉망진창으로 썼나 봐요. 그런데 그대로 한번 보내봤대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얘가 숙제를 하기 싫어한다. 집에서 조금 더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던가 좀 아이의 진짜 실력과는 동떨어진 피드백을 자꾸 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저랑 2년째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한 문장씩 그게 답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하는 게. 네. 지금은 그래도 비동사랑 일반 동사 구분도 하고 자기가 이제 영어를 조금 잘한다는 생각도 생겼어요. 그러면 집에서 할 만한 초등학생이 쉽게 접근할 만한 영문부 책? 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학년한테는 그렇게 문법 영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문장력이 일찍 시작한 4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준비가 된 5학년 정도부터는 되게 책에도 이제 추천드린 기초 영문법 마더통에서 나온 책인데 스타터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거기에서도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책일 수 있지만 거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 한번 이제 용어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영문법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초등부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세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고등 입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초등을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 공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초등부터 지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문장 하나 만드는 거라던가 아니면 중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라던가 아니면 멀리 가서 수능까지도 사실 아이들한테는 한 번씩 다 난관을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고 어떤 허들을 넘어가는 연습을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해보는 게 공부거든요. 아이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지 너 이것도 못해라고 조바심을 내시거나 대신해 주시거나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시면 아이가 훗날 더 커지는 시험이나 난관에서 자기 스스로 할 힘을 먼저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도 아이가 하나씩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처럼 믿어주시고 또 영어는 대입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너무 빠르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시면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초등 영어부터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네.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책도 저는 이 책 다 읽어봤는데 꼭 추천드려요. 다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 영어 어떻게 할지 좀 그 부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